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일에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방송 전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기 후 결승골을 터뜨린 이강인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렇게 수비적으로 경기하는 줄 몰랐다 고 말했다. 후반에도 한국의 점유율은 85%까지 늘어났다. 한국은 리드했지만 예상대로 6개의 슈팅이 나왔고 손흥민, 주민규, 이강인의 합작골로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할 때마다 2차례의 슈팅을 시도했다. 중국은 후반에 수비 인원을 집중 배치해 버티려 했으나 결국 득점에는 실패했다. 한국은 50m 이내에 21명의 선수를 배치하며 하프코트 게임을 펼쳤다. 이방코비치 감독은 경기 전 한국을 깜짝 놀라게 하겠다고 했으나 실패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최종 예선 진출을 도운 싱가포르 골키퍼 하산 써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하산 써니는 1984년 태국전에서 35개의 슈팅 중 3실점만 허용하며 중국의 예선 진출에 큰 역할을 했다. 중국 팬들은 그를 싱가포르의 써니라고 부르며 환영했다. 중국은 축구 실력을 높이기 위해 페르난도, 엘케손, 리커 등 외국 선수들을 귀화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나이가 많아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엘케손은 1989년생, 페르난도와 리커는 1993년생이다. 중국은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해 슈퍼리그의 수준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중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유소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은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등 많은 전설들이 유소년 축구 시스템 개선을 강조해왔다. 일본도 90년대부터 유럽 축구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 중국은 9월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결승전을 준비하며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이 앞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경기 후 결승골을 터뜨린 이강인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렇게 수비적으로 경기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리고 후반에도 점유율은 85%까지 늘어나며 계속됐다. 리드했지만 예상대로 6개의 슈팅이 나왔고 손흥민, 주민규, 강인의 합작골로 점수가 1에서 0으로 올라갔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공을 드리블할 때마다 2개의 슈팅을 날렸다. 기본적으로 부터 옆으로 움직이는 인원이 4명 이상 쌓인 것은 중국이 후반 추가 버티려고 할 때 손흥민만 있었고 후반에는 노슛이라는 보기 드문 기록까지 기록했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기에서 50m 이내 선수가 21명이나 됐다. 하프코트 경기였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그들은 최종 예선에 진출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전 이방코비치 감독은 한국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며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이강인 역시 중국이 최종 예선에서 화려한 역전을 펼친 뒤 크게 놀랐고 축구 소식은 갑자기 더욱 흥미진진해졌다. 먼저 중국 중구 축구 팬들이 중국 최종 예선 진출을 도운 싱가포르 골키퍼를 방문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그래서 그는 싱가포르의 선이라고도 불린다. 1984년에는 태국전에서 35개의 슈팅에서 단 3실점을 내주며 눈부신 선방을 펼치며 중국의 최종 예선 진출에 일조했고 덕분에 싱가포르의 한 레스토랑에서 인기가 급상승했다. 이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간 하산 써니는 곧바로 중국 소셜 플랫폼을 개설해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고 이에 당황한 중국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욕을 하면서도 정말 고마운 댓글도 있었어요. 그런 다음 각 도시에 대한 입찰 공고를 게시하여 결승전이 열릴 도시를 결정합니다. 중국은 홈에서 5경기를 치른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국가대표 선수 발굴이다. 중국 본선에 진출하는 대표팀에는 페르난도, 엘케손, 리커, 장광해, 리커의 어머니, 장관에도 중국인, 페르난도 형 등 4명의 선수가 포함됐다. 순수 외국인 중국이 북한의 2차 월드컵 예선에 이 선수를 내보냈나?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들 선수는 모두 2019년과 2020년에 방출됐고 두 브라질 선수 모두 앞으로 슈퍼리그에서 뛰고 있다. 중국 축구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여를 하면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수들의 나이 때문에 북미 중미 월드컵에만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말했다. 플레이어는 작지 않습니다. 엘케소는 1899년생, 페르난도 리커는 1993년생, 장광태는 1994년생이다. 엘케손께는 월드컵 개최를 하기엔 너무 멀었지만 중국이 마지막 해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이유였다. 슈퍼리그에서 뛰고 있는 콩고 선수 오스카 마리트 24는 모스카가 속한 크리에이티브 라이온스 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실상 오스카의 은퇴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중국도 오스카에게 2022년 은퇴를 제의했지만 당시 그의 부모는 계속해서 콩고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겠다는 애국심을 표현하며 거절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기아 선수들도 나이가 꽤 많고 나이도 꽤 많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모두 베테랑 선수들이다. 젊고 실력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선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 능력과 문화적 능력도 입증해야 합니다. 스포츠에도 적용되는 특별한 용어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하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기아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도요. 법적 절차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방탄소년단 BTS 멤버 지인의 임기 중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이 큰 화제를 모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만큼 대통령령이나 법 개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기관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이익의 손실이다. 오스카가 귀화 시민이 된다는 소문이 돌자한 중국 네티즌은 미드필더 강화를 위해 콩카 파울리하이도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고 전했다. 강오스카 선수들을 증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중국 축구의 실력이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최대한 많은 외국인 선수들을 증발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제 축구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은 많은 팀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현재 축구대표팀에서는 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팀에 더욱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가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으며 지금까지 기아는 여전히 선수입니다. 후이방코비치 감독은 아시안컵 탈락 후 부임하면서 최종 예선이 결정되자 기아를 영입해 태국을 따라잡았다. 실제로 6월 경기에서는 자세히 살펴보면 기아를 배제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최근 비리 혐의로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이제 선수들의 적절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중국 축구 발전을 위한 귀국 방침은 최근 한중 경기 이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단시간에 결과를 얻으려면 물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팬들의 열정이 식지 않고 광고주와 투자자들이 축구를 믿을 수 있도록 경기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중국 슈퍼리그는 외국인 선수 한도를 5명으로 확대했는데 외국인 선수가 많을수록 더 높아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경쟁, 좋아요. 그는 또한 중국의 축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아 플레이어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기아 선수의 개인 기량에만 의존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 축구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기아 선수들이 중국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는 이유이며 인도네시아 정책도 주의 깊게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분석하는 것보다 중국 축구 전문 기자가 중국 축구의 문제점을 좀 더 정확하게 보도했다. 간단히 말해서 축구는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많은 인적, 재정적 자원을 투자해왔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바닥의 기초 구조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피라미드의 위아래가 뒤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 축구의 아주 정확한 비유인 것 같다. 유럽에서도 활동 중이다. 전설들은 모두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고 차범근은 은퇴 직후 유소년의 축구의 모든 것을 걸었다. 박지성 역시 유재석의 발전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선현의 축구 그리고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유소년 체제의 문제점을 독특하게 비판하며 우리가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일본은 90년대부터 유럽 축구 시스템을 도입해 세계와 동등하게 경쟁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발전하고 있다. 뛰어난 선수는 없더라도 수백 명은 할 수 있다. 유럽에서 경쟁하다 중국이 9월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결승전을 준비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팀이 참가할 수 있을까요? 인종적으로 다양한 플레이어가 섞여 있는 팀으로 플레이하시나요? 6월 27일 추첨을 통해 결정될 결승전이 무척 궁금합니다. 과연 중국은 계속해서 경쟁할 수 있을까요?